장사라든가 이런 걸 준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소질이 있는 분은 이 책을 읽자마자 바로 깨달음이 와요. 이게 뭐지? 내가 찾던 책이다. 내가 찾던 책이 바로 여기 있었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그래도 자주 이제 한번 구독, 좋아요, 또 뭐 책 읽으라고 막 해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책을 사서 읽을 분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책 좋다, 책 읽어라 막 하는 것보다 내가 책을 읽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방송했던 손자병법 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입니다. 손자가 말하였다. 전쟁이란 국가의 큰 일이며 죽고 삶의 바탕이고 존속과 멸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5가지 원칙과 7가지 계산으로 비교하여 피하의 상황을 정확히 탐색해야 한다. 첫째는 도이고, 그래서 도는 명분을 말합니다. 둘째는 천시이고, 셋째는 땅이고, 넷째는 장군이고, 다섯째는 군법이다. 도는 백성들이 상층부와 뜻을 같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로써 더불어서 죽을 수도 있고 이로써 더불어서 살 수도 있게 하니 위급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늘이란 낮과 밤, 추위와 더위에 따른 시간의 제약을 말한다. 땅이란 멀고 가까움, 평탄하고 험함, 넓고 좁음, 그리고 생지인가 사지인가 하는 것이다. 장수는 지혜와 신의, 인의, 용기, 그리고 엄격함이 있어야 한다. 법이란 곡제, 관도, 주용에 따른 것이다. 곡제는 군대의 편제를 포함해서 북, 징 등의 통신체제를 말하고요. 관도는 일반적으로 군대의 지휘계통 체계로 해석되고, 주용은 군대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시스템인 겁니다. 이 5가지는 장군이라면 마땅히 모르는 이가 없어야 할 것이니 아는 자는 승리하고 모르는 자는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비교하는 데 있어서 7가지를 계산하고 정밀하게 만족하는지를 물어봐야 한다. 지도자가 도를 확보하였는가? 장군이 유능한가? 천시와 지리는 잘 숙지하였는가? 법령은 엄격하게 집행되는가? 어느 군대가 더 강한가? 병사들은 잘 훈련되었는가? 상벌은 공정한가? 나는 이를 통해서 승패를 알 수 있다. 장차 나의 계획을 듣고 이용하면 반드시 이길 것이니 머물 것이나 장차 나의 계획을 듣도 않고 쓰지도 않으면 반드시 패할 것이니 떠날 것이다. 들은 것으로 이익을 꾀한다면 곧 세력이 모여서 그 밖의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니 세력이라는 것은 이익을 쫓는 형세가 만드는 것이다. 용병이란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능력이 있어도 없는 듯하고 용병을 하면서도 용병하지 않는 듯하며 가까이 있어도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고 멀리 있어도 가까이 있는 척 해야 한다. 이익으로 유혹하고 혼란스러우면 취하고 충실하면 방비하고 강하면 피하고 분노하면 소란스럽게 하고 얕보여서 교만하게 만들고 시려하면 바쁘게 하고 친하면 갈라지게 만든다. 방비하지 않는 곳을 공격하고 의식하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이는 병법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니 미리 알려서는 안 된다. 무릇 전쟁 전에 묘산을 해봐서, 묘산은 전쟁 전에 그러니까 국왕하고 신하들이 계산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승리했다면 승산이 많다. 전쟁 전에 묘산을 해봐서 이기지 못한다면 승산이 적다. 승산이 많은 자가 이기고 승산이 적은 자는 이길 수 없는데 하물며 묘산도 하지 않으면 나는 이를 보는 것으로서 승패를 알 수 있다. 작전. 손자가 말하였다.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말을 끄는 전차 1000대에 가죽으로 만든 수레 1000대, 갑옷 입은 병사 10만, 천리길의 식량 수송, 즉 안과 밖으로 소비되는 것에 대하여서 빈객들이 쓰는 것, 야교와 옷 등의 재료,
전차 갑오수 관리에 매일 천금이 소모해서야 비로소 10만의 군대를 일으켜서 통솔할 수 있다. 그렇게 군대를 써서 싸우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군대가 둔하면 기세가 꺾이고 성을 공격하면 힘이 다하고 오랫동안 무리해서 군대를 쓰면 국가의 재물이 부족해진다. 둔해진 군대의 기세가 꺾이고 힘이 다하고 재물이 바닥나면 곧 제후들이 그때를 노려서 군대를 일으키는데 아무리 지혜로운 자가 있어도 그런 뒤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므로 병법이 있어서 대충이라도 서두르란 말은 들었어도 오래 끌더라도 교묘하게 하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고 병사를 오래 동원해서 국가에 이득이 되었던 적도 일찍이 없었다. 고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해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 곧 어떻게 해야 이익이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뛰어난 장군은 한 명을 2명 동원하지 않고 병량을 3번으로 수정하지 않는다. 쓸 물건은 자국에서 동원하지만 부족한 식량은 적에게서 취하니 이를 통해서 군량은 부족하지 않다. 국가가 가난해지는 것은 전쟁을 하면서 원거리 수송을 하기 때문이니 원거리 수송을 하면 곧 백성도 가난해진다. 군대 인근에서는 매물이 귀해지니 매물이 귀해지면 백성의 재산이 고갈되고 재산이 고갈되면 곧 노역이 늘어난다. 힘은 다하고 재정은 파탄나고 나라의 집들은 텅 비게 된다. 백성들이 가진 것은 10의 7은 사라지고 귀족들이 가진 것 중에서 깨진 전차와 말, 갑옷, 활, 창, 방패, 소가 끄는 마차 10의 6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장수는 식량을 적에게서 얻으려고 노력한다. 적의 식량 1종은 우리의 20종에 해당하고 사료 1석은 우리의 20석에 해당한다. 적을 죽이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분노라면 적에게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재물이다. 그러므로 전차끼리 싸울 때 전차 10승 이상 얻었다면 가장 먼저 얻는 자에게 상을 주고 그 깃발을 바꿔 달고 그 전차는 섞어서 타며 포로들은 후하게 대우해서 관리하니 이를 일컬어 적을 이겨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은 승리가 귀중하나 오래 끄는 것은 귀하지 않다. 그러므로 전쟁을 아는 장수가 국민의 목숨, 국가의 안위를 책임진다. 바로 이어서 모공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자가 말하였다. 무릇 병사를 부린 법에 있어서 적국 전체를 온전히 하는 것이 상책이고 그 나라를 깨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1군을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1군을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1려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1려를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1조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1조를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적 1호를 유지하는 것이 상책이고 1호를 쳐부수는 것이 자선이다.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는 것이 최상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므로 최상의 병력으로 적의 싸우려는 의도 자체를 깨는 것이고 다음에 적의 외교를 깨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의 병사를 깨는 것이고 성을 공격하는 것은 최악이다.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부득이한 방법으로 큰 방패, 분원을 수선하고 여기서 분원하고 거인이 나오는데 공성전 할 때 성벽에 진입할 때 이렇게 그 높은 이렇게 사다리 차 마차 있죠? 그런 거 큰 병기를 갖추는데 3개월이 걸린다. 거인이 완성되는 것에는 다시 3개월 이후이다. 장수가 그 분을 이기지 못해 병사들을 개미떼처럼 성벽에 붙게 만들면 그 병사들의 3분의 1이 죽는데 이렇게 하고도 성을 얻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공격하는 측의 재앙이다. 그 까닭에 용병을 잘하는 자는 적병을 전쟁을 하지 않고 적병을 굴복시킨다. 적의 성을 공격하지 않고 빼앗는다. 적국을 훼손하여 무너뜨릴 때 오래 끌지 않는다. 필히 천하의 전쟁에 완벽하게 승리한다. 고로 병사가 손상되지 않는 완전한 승리를 한다. 이것이 공격하는 책무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방법은 적국보다 10배의 병력이면 포기하고 5배의 병력이면 공격하고 2배의 병력이면 적을 분리시킨 후
차례로 공격하고, 맞먹는 병력이면 최선을 다하여 싸우고, 적보다 적은 병력이면 도망치고, 승산이 없으면 피한다. 그러므로 소수의 병력으로 무리하게 싸우면 강대한 적의 포로가 될 따름이다. 장군은 나라를 보좌하는 자이다. 보좌하여 군주와 친밀하다면 국가는 필히 강해진다. 보좌하여 군주와 틈이 생기면 국가는 필히 약해진다. 고로 군주가 군난에 환난을 가져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러므로 군주가 군에 대해 걱정해야 될 바가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장수가 군대의 진격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면서 돌진을 명령하는 것이고, 군대의 퇴각이 불가능한 것을 모르면서 후퇴를 명령하는 것이다. 이것이 콧개인 군대라고 한다. 둘째는 삼군의 사정을 모르고 군대의 행정에 간섭하면 즉시 군사들의 의혹을 살 것이다. 셋째는 군주가 군대의 사정을 모르고 군대의 임무에 간섭하면 즉시 군사들의 의심을 살 것이다. 이처럼 군대의 회의와 의혹이 있다면 즉시 이웃 제후들이 침략하는 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아군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적이 승리하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승리를 예지할 수 있는 5가지가 있다. 전쟁을 해야 하는지,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지 아는 자는 승리한다. 식견을 가지고 대소규모의 부대를 운영하는 자는 승리한다. 장군과 병사, 상하 간에 동일한 욕망을 가진 자는 승리한다. 준비된 상태에서 미리 헤아리지 못한 적과 대적하면 승리한다. 장군의 능력이 뛰어나 군주가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이 5가지가 승리를 예측하는 길이다. 그러므로 말한다. 적의 상황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만 알면 한 번은 승리하고 한 번은 패배한다. 적의 상황을 모르고 나의 상황도 모르면 매번 전쟁을 할 때마다 필히 위태로워진다. 군영 손자가 말하였다. 옛날에 전쟁을 잘하는 장군은 먼저 이길 수 없는 나를 만들고 승리가 가능한 적군을 대적한다. 적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는 상황은 나에게 존재한다.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은 적에게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군의 승리가 불가능하게 할 수는 있지만 필히 적에게서 승리가 가능한 상황은 구하기 어렵다. 옛말에는 승리를 예견할 수는 있지만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승리가 어려우면 수비를 하라. 승리가 가능하면 공격을 가라. 수비는 전력이 부족할 때 한다. 공격은 전력이 넉넉할 때 한다. 수비를 잘하는 자는 다양한 지형을 이용하여 적을 막아내고 공격을 잘하는 자는 다양한 기상 조건을 이용하여 구동한다. 고로 자신을 보호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한다. 승리를 예측하는 능력이 중인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천하의 모든 이가 칭찬한다면 최선 중의 최선이 아니다. 그러므로 추호 같은 가벼운 털을 들고 힘이 세다고 하지 않는다. 밝게 빛나는 해와 달을 보는 눈은 밝은 눈이라고 하지 않는다. 우레처럼 큰 소리를 듣는 귀는 총명한 귀라고 하지 않는다. 고대부터 전쟁을 잘하는 자는 시히 승리할 수 있는 적과 싸워서 이겼다. 고로 전쟁을 잘하는 자의 승리는 지략이나 명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용맹이나 공적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고로 그 전쟁의 승리는 한치의 착오도 없다. 착오가 없다는 것은 그 착오에 대해서 미리 조치해 두어서 필히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미 패배할 수 없는 적을 상대하여 승리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패배하지 않는 지형에 입장하여 적을 패배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분실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을 구해놓은 뒤에 전쟁을 한다.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이후에 승리를 구한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지도력을 잘 수양하고 법과 제도를 잘 보존한다. 고로 승패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병법의 5가지 요소는 첫째는 국토의 크기, 둘째 생산량, 셋째 병력수, 넷째 전열의 우열, 다섯째 승리라 한다. 지형에서 국토의 크기가 생성되고
국토의 크기에서 생산량이 생산되고 생산량에서 병력의 수가 발생하고 병력의 수에서 전력의 우위가 결정된다. 전력의 우위로서 승리가 결정된다. 그 까닭에 승리하는 군대는 무거운 천칭으로 가벼운 저울추를 상대하는 것과 같다. 패배하는 군대는 가벼운 저울추로 무거운 천칭을 상대하는 것과 같다. 승리의 진영은 1000길 높이의 계곡에 축적된 물을 쏟아내는 것과 같다. 이것이 군영이다. 병세. 손자가 말하였다. 적은 병력을 통치하듯이 대규모의 병력을 통치하려면 병력 수를 분리해야 한다. 대규모의 병력이 전투를 하려면 군대의 효율적인 진영과 정확한 의사소통이 중요하다. 대규모의 군대를 통솔 중에 적의 기습 공격을 감수하더라도 패배하지 않는 것은 기이한 편칙과 정석의 원칙을 조화롭게 운용함에 의해 가능하다. 군대가 공격할 때는 숫돌로 계란을 부시듯이 적의 허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전쟁을 하는 자는 정석의 원칙으로 대적하고 기술적인 변칙으로 승리한다. 고로 변칙을 잘 운용하는 자는 천지처럼 작전이 궁색해지지 않으며 강물처럼 고갈되지 않는다. 종료된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해와 달과 같다. 사망한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시 생동하는 것이 사계절의 변화와 같다. 소리의 기본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변하면 모두를 다 청취하기 불가능하다. 색의 기본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변하면 모두를 다 관찰하기가 불가능하다. 미각의 기본은 5가지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변하면 모두를 다 맛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전술도 원칙과 변칙의 2가지에 불과하지만 기정이 변화하면 모든 것을 알기는 불가능하다. 기정은 서로 생동하여 순환하는 것으로서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누구도 능숙하게 그 모든 것을 궁리해 낼 수는 없다. 격렬한 물이 질풍처럼 흘러 무거운 돌을 표류하게 되는 것이 기세다. 사나운 새가 질풍처럼 날아와 짐승을 채가는 것도 절도다. 이런 까닭에 전쟁을 잘하는 자는 기세가 험하고 그 절도가 짧다. 그 기세는 잡아당기 활과 같고 그 절도는 발사된 화살과 같다. 의견이 분분하듯이 전투가 혼란해져도 아군은 혼란스럽지 않다. 혼란스럽게 적의 진영에 포위되어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 잘 통치된 군대에도 혼란이 발생한다. 용감한 군대에도 비겁함은 생겨난다. 강한 군대에도 나약함은 발생한다. 잘 통치되는 것과 혼란을 결정하는 것이 병력수의 적절한 편성이다. 용맹과 비겁을 결정하는 것이 기세다. 막강함과 나약함을 결정하는 것이 진영이다. 그러므로 적을 잘 선동하는 자는 진영을 잘 이용하여 적이 필히 아군을 추종하게 한다. 적이 필히 미끼를 탈취하게 만들고 이득을 위해 적병이 동원되면 아군의 병졸로서 대적한다. 그러므로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전쟁이 승패를 기세에서 구하지 병사들에게 문책하지 않는다. 고로 능력 있는 자를 택하여 임명하고 그에게 기세를 준다. 기세를 잘 조정하는 자는 전쟁을 할 때 병사들을 목석처럼 전환시킨다. 목석의 성격은 편안한 곳에서는 정숙하고 위태로운 곳에서는 움직인다. 네모난 것은 정지하고 원형의 것은 굴러간다. 고로 기세를 만들어 전쟁을 잘하는 자는 원형의 돌을 1000길 높이의 산에서 회전시키는 것과 같다. 이것을 기세라 한다. 구변입니다. 손자가 말하였다. 군대의 운영법은 장군이 군주의 명령을 수락하고 군대를 조합하기 위해 병사를 모집한다. 군대의 막사는 무너지지 않는 지형에 설치하고 사방이 트인 곳에서 외교 관계를 잘 맺어준다. 황무지에서는 오래 유영하지 말고 포위될 만한 지형에서는 빠져나갈 책모를 세워둔다. 사지에서는 죽기 살기로 전투를 해야 한다.
가서는 안 될 길이 있다. 공격해서는 안 되는 군대가 있다. 공격해서는 안 되는 성이 있다. 투쟁해서는 안 되는 지형이 있다. 군주의 명을 수락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다. 원래 지혜로운 자는 여러 가지를 고려한다. 필히 이해관계를 적절히 교잡하여 섞어 운영한다. 이득을 적에게 운용할 때는 적이 어떤 임무이든 신뢰하게 만들고, 피해를 적에게 적용할 때는 아군의 우환을 해독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를 이용하여 제후를 굴복시킬 수 있고, 업을 이용하여 제후를 노역시킬 수 있고, 리를 이용하여 제후를 유인할 수 있다. 본래 군대의 운용법은 적이 왕래하지 않기를 기다리지 말고 어떤 적이 대적할 수 있는 나의 힘을 키워야 한다.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어떤 적도 공격할 수 없는 나를 믿어야 한다. 그러므로 장군에게는 5의 위기가 있다. 필히 죽기만 생각한다면 살해될 것이고, 필히 살기만을 생각한다면 포로가 될 것이다. 분노와 빠른 속도만을 생각한다면 수모를 당할 것이고, 청렴과 결백만을 생각한다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또한 병사를 너무 아끼는 장군은 범민에 빠진다. 이러한 5가지는 장군이 빠지기 쉬운 과오이며 용병에 있어 재앙이 된다. 군대가 뒤집히고 장군이 죽는 것은 필히 이 5가지의 위험 때문이니 세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행군. 손자가 말했다. 아군이 적에 처해 있는 상황을 살필 때는 산과 계곡에 의탁하여 이동하고 고지대에 주둔하여 시야를 확보한다. 적이 높은 구릉에 등정해 있으면 싸우지 않으니 이것이 아군이 산지에 주동할 때의 방법이다. 강을 건너고 나서는 필히 물과 원거리를 유지하라. 적이 강물을 왕래할 때는 물속에서 적백하여 싸우지 말라. 적병이 반쯤 물을 건널 때 공격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전투를 벌이고자 한다면 강물 가까이에서 적병을 맞이하여 싸우지 않는다. 시야가 확보된 고지대에서 싸울 것이며, 강물의 유속이 빨리 흘러내리는 것을 맞이하며 적과 싸우지 않으니 이것이 수상에서 전투하는 군대의 운영법이다. 척박한 택지는 빨리 이동하여 오래 잔류하지 말라. 만약 이러한 척박한 택지에서 적과 교전할 때는 필히 수초를 의지하고 숲을 등재한다. 이것이 늪지와 같은 척박한 택지를 처했을 때의 군대 운영법이다. 평탄한 육지에서는 주둔은 쉬운 일이지만 주력 부대는 고지대를 등재한다. 전방이 낮고 후방이 높은 곳에 주둔한다. 이것이 평평한 육지에서 군대가 거치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4가지 군대 운영법이 옛날 황제가 사방의 제후들에게 승리를 거둔 방법이다. 군대가 주둔할 때는 고지대를 선호하고 낮은 곳은 피하라. 양지를 귀중하게 생각하여 주둔하고 음지는 비천하게 생각하고 피하라. 양식이 생기는 곳에 거치할 것이며 건실한 곳에 병사를 거치하게 한다. 이렇게 되면 군대의 질병이 없어지고 필히 승리하게 된다. 구릉이나 제방에서는 필히 양지 쪽에 거처하고 주력 부대는 이런 곳을 등지고 주둔한다. 이러한 용병이 군대에게 유리하며 지형의 조력을 얻는 방법이다. 상류의 비가 내려 물거품이 내려올 때 그곳을 건너고자 할 때는 안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지형의 종류에는 절단된 계곡, 우물처럼 파인 곳, 내옥처럼 막힌 곳, 그물처럼 잡히는 곳, 함정 같은 곳, 틈이 벌어진 곳이 있다. 이런 곳은 극단적으로 빨리 지나가야 하며 근처에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아군은 그런 곳을 멀리하고 적을 그 근처로 유인한다. 아군은 그곳을 맞이하고 적은 그곳을 등지게 만든다. 군대가 이동하는 주변에 있는 험한 곳, 웅덩이, 갈대숲, 산림, 초지가 있는 부근은 필히 반복해서 수색해야 한다. 이러한 곳은 적의 매복이 가능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적이 근처에 있으면서도 정숙히 움직이지 않는 것은 그 지형의 험난함을 믿고 있는 것이다.
적의 주력 부대가 원거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부대로 도전을 하는 것은 아군의 진격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적이 높은 곳에 주둔하지 않고 평이한 장소에 있는 것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바람이 없고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은 적이 왕래한다는 것이다. 많은 풀들로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것은 의심을 불러 일으키려는 것이다. 새가 날아오르면 적이 매복해 있는 것이고 짐승이 놀라 움직이면 적이 수색하고 있는 것이다. 먼지 같은 분진이 높이 발생하면 전차가 왕래하는 것이다. 먼지가 광대하고 낮게 퍼지면 보병이 왕래하는 것이다. 먼지가 분산되어 가닥으로 발생하면 나무를 채집하는 것이다. 먼지가 소규모로 발생하고 왕래하는 자가 있다면 군영을 만드는 것이다. 적군의 언행이 공손하지만 준비를 계속하는 것은 진격하려는 것이다. 적군의 언행이 강하게 진격하려는 것처럼 하는 것은 후퇴하려는 것이다. 경전차가 먼저 나와 측면에 배치되는 것은 출격하려는 진영이다. 약속 없이 화친을 청하는 것은 음모가 있는 것이다. 분주히 돌아다니며 전차의 진영을 만드는 것은 공격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반쯤 진격했다, 반쯤 후퇴하는 것은 유인하려는 것이다. 적이 지팡이에 의지하고 기립하는 것은 기아에 허덕이는 것이고 급하게 물을 길러 마시려는 것은 갈증이 나 있다는 것이다. 이득을 발견하고 진격하지 않는 것은 피로에 있다는 것이고 새가 집합하는 것은 성체에 적이 없다는 것이며 야밤에 큰 소리를 내는 것은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군영에서 시끄러운 소요가 발생하는 것은 장군이 위험이 없다는 것이고 깃발이 어지럽게 움직이는 것은 병영이 혼란스럽다는 것이다. 장교들이 분노하는 것은 병사들이 권태로워 게을러진 것이다. 말을 잡고 곡식을 먹어서 곡식에 담긴 항아리가 제대로 있지 않고 바닥에 뒹굴며 병사들이 막사로 되돌아가지 않으면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진 도적이 된다. 그리고 낮은 소리로 병사들을 서서히 타이르는 것은 병사들에게 인심을 잇는 것이다. 자주 상을 주는 것은 군색하기 때문이다. 자주 벌을 주는 것은 공궁하기 때문이다. 먼저 포악하게 화를 내고 이후에 병사들을 두려워하는 것은 장군이 정밀하지 못한 것이다. 왕래하여 고개 숙이고 사죄하는 것은 휴식하고자 합니다. 적병의 군영과 대치하던 중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적이 싸움이 하지 않는 것은 또 물러나지 않을 때에는 필히 세심하게 적의 근황을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군대란 병력이 많다고 이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력만 믿고 진격해서는 안 되고 만족스러울 정도의 힘을 모아 적을 요리할 준비를 하고 인재를 취득하여 임무를 맡기면 된다. 하지만 아무런 고려 없이 적을 쉽게 보는 자는 필히 사로잡힐 것이다. 병졸이 아직 장군과 친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을 주면 속으로는 불복할 것이다. 복종하지 않으면 운용하기가 곤란할 것이다. 병졸이 이미 장군과 친해졌는데 마땅한 벌을 행하지 않으면 운용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명령은 부드러운 말로 하고 통제는 무력으로 할 때 필히 승리를 취하게 된다. 명령이 평소 잘 교육되어 병졸이 잘 지키면 병사들이 복종할 것이다. 명령이 평소에 잘 교육되지 않아 병졸이 지켜지지 않으면 병사들이 불복종할 것이다. 명령이 평소에 잘 지켜지면 장군과 병사들이 서로 이득을 얻을 것이다. 지형. 손자가 말하였다. 지형에는 통형, 쾌형, 지형, 애형, 허명, 원형 6가지가 있다. 아군과 적군이 모두 왕래할 수 있는 곳이 통형이다. 통형에서는 태양이 비추는 고지대를 선점하여 주둔한다. 양식 보급로를 잘 이용하면 전쟁에서 유리함을 얻는 지형이다. 전진은 쉽지만 반대로 후퇴는 곤란한 곳이 괴형이다.
궤영에서는 적의 방비가 없으면 출진하여 승리할 수 있고, 만약 적의 대비를 하고 있다면 출격하여 승리할 수 없으며 후퇴가 곤란하여 불리한 지형이다. 아군이 출격해도 불리하고 적군이 출진해도 불리한 곳이 지형이다. 지형에서는 적이 이익으로 아군을 유인해도 출격해서는 안 된다. 아군을 인도하여 후퇴하였다가 적이 반쯤 쫓아오기를 기다려 공격하면 이득이다. 길이 좁은 A형에서는 아군이 선점하여 주둔하고 필히 아군을 배치하여 대적한다. 만약 적이 선점하여 적병이 배치되어 있으면 쫓지 말고 적병이었다면 추종하여 패배시킨다. 험형에서는 아군이 선점하여 주둔하고 필히 태양이 비추는 고지에 주둔하여 대적한다. 만약 적이 선점하여 주둔한다면 아군을 인도하여 후퇴하고 쫓아 들어가지 않는다. 원형에서는 적과 세력이 균등하면 도전하기 곤란하고 직접적인 전쟁은 불리하다. 이런 6가지 원칙이 지형에 이용하는 길이다. 장군의 임무는 중대하니 세심히 관찰하여야 한다. 그런 까닭에 군대에서는 달아나는 자, 기강이 해이한 자, 함정에 빠진 자, 붕괴되는 자, 혼란한 자, 패배하는 자가 있다. 이러한 6가지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재앙이 아니고 장군의 과실로 발생하는 것이다. 적과 아군의 기세가 거의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힘으로 열을 치려고 들면 그 군대는 달아난다. 병졸은 강하지만 장교들이 약한 군대는 기강이 해이해진다. 장교는 강한데 병졸이 약한 군대는 함정에 빠지기 쉽다. 장교가 분노를 참지 못해 대장군에게 불복한다면 적병과 조우하여 대적할 때 마음대로 전투를 벌이게 되므로 대장군이 그 장교의 능력을 알지 못하여 능력 없는 자를 임명하면 군대는 붕괴된다. 장군이 나약하고 규례에 엄격하지 않으면 교육과 훈련이 안 된다. 장교와 병졸의 기상이 없다면 종횡무진, 제멋대로이니 군대가 혼란하게 된다. 장군이 적을 쉽게 요리하지 못하면 소규모의 악윤으로 대규모의 적병을 싸우게 된다. 나약한 군대로 강한 적을 공격하고 정예병을 선별하여 운영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된다. 이 6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군대는 패배하는 길이므로 장군의 임무는 이러한 것을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지형은 용병을 보조하는 것이다. 적의 상황을 잘 통제하여 승리하고 지형의 험난함과 위험, 멀고 가까움을 계산하는 것이 장군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것을 잘 이용하여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것을 잘 이용하지 못하고 전쟁하는 자는 반드시 패배한다. 그러므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판단이 있다면 군주가 전투를 하지 말라고 명령해도 전투를 벌이는 것이 가능하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지 못할 판단이 선다면 군주가 반드시 전투를 하라고 명령해도 전투를 벌이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 처음부터 장군은 진격할 때 명예를 구하지 않고 후퇴할 때 죄를 회피하지 않는다. 오직 병사들을 보전하는 일에 힘쓰고 군주의 이익이 부합되는 일에 힘쓰니 국가의 보배가 된다. 장군의 병졸 보는 시각이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하면 병사들이 심산유고구 계곡에서 용감하게 전진한다. 장군이 병졸을 보는 시각에 사랑이 넘치면 병사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전진한다. 장군이 병사를 후덕하게만 대우하면 노역을 시킬 수 없고 사랑하기만 해서는 명령을 내릴 수 없다. 혼란이 발생하면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를 비유하여 말하면 교만한 자식이 되는 것이니 쓸모없는 군대가 되는 것이다. 아군의 병졸로 공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적의 상태가 공격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르면 승리의 확률은 반반이다. 적을 공격할 때는 알지만 아군의 병졸 상황이 공격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 적을 공격할 때는 알고 아군의 병졸 상황이
공격이 가능한 것은 알지만 지형이 공격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면 승리의 확률은 반이다. 본래 방법을 아는 자는 군대를 이동시킬 때에도 미혹에 빠지지 않고 거병시에도 궁색해지지 않는다. 옛말에 나를 알고 적을 알면 위태롭지 않게 승리할 수 있다. 이러한 6가지 지형을 적절히 이용하고 기상 조건을 알면 완전히 승리할 수 있다. 구지입니다. 전자가 말하였다. 용병의 방법 중에서 전쟁을 하게 될 지형을 분류하면 산지, 경지, 쟁지, 교지, 구지, 중지, 비지, 위지, 사지가 있다. 제후가 자국의 땅에서 싸울 경우 이를 산지라 한다. 적의 영토를 공격하지만 깊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 이를 경지라 한다. 아군이 점령하면 아군에게 이득이 있고 적군이 점령하면 역으로 적군에게 이득이 있는 지형을 쟁지라 한다. 아군의 왕래가 가능하고 적군의 왕래도 가능하여 피하 간의 교전이 예상되는 곳이 교지다. 제후의 땅으로서 여러 나라가 부속되어 있어 누구는 선점하면 이득이 있는 천하의 백성들을 모으게 될 지역을 구지라 한다. 적국의 땅에 깊숙이 쳐들어가 점령한 적의 성읍이 등 뒤에 많이 있는 지역을 중지라 한다. 산림이 험하고 늪이 많은 택지로서 행군하기 곤란한 지역을 비지라 한다. 추종하여 군대가 유입되는 길이 협회하고 추종하여 되돌아 나오는 길이 우회할 수밖에 없어 적군이 소규모에 불과한 병력으로 아군을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위지라 한다. 질풍처럼 빨리 싸우면 생존할 수 있고 오랫동안 싸우게 되면 멸망하는 지역을 사지라 한다. 고로 산지에서는 전투를 하지 않는다. 경지에서는 아군이 정지해서는 안 된다. 쟁지에서는 아군이 적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구지에서는 외교로서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지에서는 침략하여 군수물자를 현지에서 조달한다. 비지에서는 행군하여 탈출하고 위지에서는 책모를 이용하여 벗어난다. 사지에서는 오로지 싸울 뿐이다. 이른바 고대로부터 전쟁을 잘하는 자는 적군으로 하여금 전후방의 부대가 서로 급히 연합하여 도울 수 없게 하고 기중한 전투 부대와 이를 지원하는 보급 부대가 서로를 구원할 수 없게 한다. 상급자와 하급자가 서로 도울 수 없게 하고 병졸들을 집합시키지 못하게 하여 분리시킨다. 적의 병사들이 집합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수 없게 하고 이익에 부합되면 움직이고 이득이 없으면 공격을 중지한다. 감히 문답하건대 만약 적병이 장내에 대열을 정비하고 공격하려 한다면 어떻게 대적하겠는가? 대답하기를 적이 가장 소중하게 애용하는 것을 탈취하면 아군의 의도대로 할 수 있다. 전쟁의 정리는 신속함이 주요하니 적국이 급히 출진하지 못할 때를 노리고 적이 우려하지 못한 길로 출격하며 적이 경계하지 아니한 곳을 공격한다. 적국에 진입하였을 때의 전법은 깊이 침입하고 싸움에 전념하여 적군이 이기지 못하게 한다. 풍요로운 야전에서 적을 식량을 약탈하면 전 부대가 먹을 식량이 충족된다. 잘 휴양시켜 필요하지 않게 하고 사기를 높이며 그 힘을 축적한다. 병사들을 운영하여 계략을 세우고 적이 예측하지 못하게 하여 왕래할 장소가 없는 대로 몰아세우면 죽기를 각오하고 패배하지 않으려고 한다.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면 병사들이 전력을 다해 싸울 것이고 병사들이 심한 함정에 빠지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왕래할 장소가 없으면 견고하게 단결하고 적지에 깊이 들어가서는 거리낄 것이 없이 부득이하게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 까닭에 병사들은 스스로를 경계하고 요구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고 약속하지 않아도 서로 친근해지며 명령하지 않아도 신뢰한다.
미신을 금지하고 의심을 없애면 죽음에 이르러도 동요하지 않는다. 아군의 병사들이 재물에 욕심이 없는 것은 재화를 증오하기 때문이 아니고 생명에 집착하지 않는 것은 장수를 증오해서가 아니다. 명령이 발현되면 자정한 자는 눈물로 옷깃을 적시고 쓰러져 누운 자도 눈물을 흘릴 것이다. 병사들을 왕래하는 곳이 없는 사지로 투입시키면 용기가 나오는 법이다. 본래 전투를 잘하는 자를 비유하면 솔연과 같다. 솔연이란 상산에 사는 뱀을 말하는데 머리를 공격하면 즉시 꼬리가 덤비고 꼬리를 공격하면 즉시 머리가 덤벼든다. 가운데 허리를 공격하면 즉시 머리와 꼬리로 덤벼든다. 감히 문답을 하면 아군의 군사를 소련처럼 움직일 수 있는가? 대답하여 말하길 가능하다. 오나라와 월나라는 서로 증오하는 사이지만 두 나라 사람이 같은 배를 탔다가 폭풍우를 만난다면 좌우의 손처럼 단결하여 서로를 구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타고 되돌아갈 말을 사방에 묶어놓고 싣고 돌아갈 수레바퀴를 땅에 매장하여 강압적으로 죽기를 강요하는 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수 없다. 적군을 통제하여 과감하게 하나로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강한 자나 나약한 자의 개괄적인 모든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형의 이치를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용병을 잘하는 자는 마치 한 사람을 수족처럼 부리듯이 군대를 운용한다. 부득이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장군이 하는 일은 심산유곡처럼 냉정하고 엄정하게 통치해야 된다. 병졸들의 이목을 우매하게 만들어 중요한 군사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하며 용병수를 역으로 바꾸어 그 책무를 개혁하고 병사들을 무식하게 만들어 고급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거처를 역으로 바꿔 그 길을 멀리 우회하게 하고 병사들이 고려하여 알 수 없게 한다. 장수가 병사들과 기약하고 나면 고지대에 등정하게 하고 그 사다리를 치고 테러를 없애 전투에만 전념하게 만들듯이 하고 장수가 병사들을 이끌어 제후의 영토에 깊숙이 침입하였을 때는 화살을 발사하듯이 빠르게 움직이고 배를 불사르고 가마를 파괴하듯이 마치 군집한 양떼를 몰아 갈라치듯이 한다. 적군의 지형에 몰려가서 왕래하게 하여 아군의 행방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삼군의 병사를 취득하여 위험한 곳에 침투하는 것이 장군의 전략이다. 9가지 지형의 변화에 따라 굴복하여 후퇴하는 것과 진영을 펼쳐서 공격하는 것에 따른 이득을 알고 상황에 따른 병사들의 심리적 변화를 세심히 관찰해야 한다. 적지에 침입했을 때의 전법은 아군이 깊이 침략하면 전투에 점령하지만 깊이 쳐들어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산되어 흐트러진다. 국가를 떠나 국경을 초월하여 싸우는 것이 절지다. 사방으로 통한 교통의 요지가 구지이고 깊이 진입한 곳이 중지이며 얇게 진입한 곳이 경지다. 등뒤가 견고히 막히고 전방이 좁아 협의한 곳이 위지이고 왕래할 수 없는 곳이 사지이다. 원래 산지에서는 아군의 의지를 하나로 만들고 경지에서는 아군을 한 장소에 배속시켜 밀집하게 하고 쟁지에서는 배후에서 적을 공격하게 하고 요지에서는 수비를 근엄하게 신중하게 하고 구지에서는 외교적인 결합을 견고히 하고 중지에서는 식량이 계속 이어지고 비지에서는 가던 길을 계속 진격하게 하고 위지에서는 도망갈 길을 막아 용감히 싸우게 하고 사지에서는 활로가 없음을 주시하게 하여 필사적으로 싸워 이기게 한다. 그 까닭에 병사들의 심정은 포위당하면 방어하고 상황이 부득이하면 용감히 전투를 벌이며 위험이 많아지면 명령에 복종한다. 그러므로 주변국의 책무를 알지 못하는 제후는 주변 국가와 유리한 외교 관계를 수립할 수 없다. 산림과 험난한 곳과 습지의 지형을 알지 못하면 행군하지 못하며 그 향촌의 길 안내인을 이용하지 않으면
지형의 이로움을 취득하지 못한다. 구지는 그 하나를 몰라도 패왕의 군병이라고 할 수 없다. 패왕의 군병은 대국을 정벌할 때는 적국이 병사들을 취득하여 병세를 만들 수 없게 하고, 적에게 위협을 가할 때는 외교관계를 합하지 못하게 한다. 그 까닭으로 타국과 외교를 맺으려고 경쟁하지 않고, 천하의 권세를 부양하려 하지 않고, 사사로움 없는 자기를 신뢰하여 적에게 위협을 가한다. 그러므로 적의 성을 함락시킬 수가 있고 적국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법에도 없는 상을 베풀고 정사에 없는 명령을 내리고 군병을 범죄자처럼 억눌러서 한 사람을 통제하는 것처럼 한다. 군대의 일로서 움직이게 하고 언어로서 광고하지 않고 이득으로서 움직이게 하고 해로움을 광고하지 않는다. 멸망할 지형에 투입된 연유해야 존재할 수 있고 사지의 함정에 빠진 연유해야 살아남게 된다. 병사들은 해로운 함정에 빠진 연유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본래 전쟁이란 적이 의도하는 바를 속속들이 장악하는 데 있고 적을 한 방향으로 유인하여 천리 밖에 있는 적장을 살해한다. 이것이 교묘하게 승리하는 전쟁을 하는 것이다. 고로 전쟁이 시작되면 국경의 관문을 막고 통행을 금지하며 적의 사신을 통과시키지 않고 조정에서는 격려함으로 이를 다스린다. 적군이 성문을 개방할 때 필히 재빠르게 침입하여 우선 적의 소중한 것을 빼앗고 적의 미세한 틈을 기다리고 적군의 상황에 따라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다. 그러므로 시작하면 처녀처럼 행동하여 적의 방심을 유도하고 적이 성문을 개방한 연유에는 탈출하는 토끼처럼 급하게 움직여 적군이 한가할 수 없게 한다. 화공. 손자가 말하였다. 화공에는 5가지가 있다. 첫째는 적병을 불로써 공격한다. 둘째는 축적해놓은 적의 군수물자를 불태운다. 셋째는 병참 수송 차량을 불태운다. 넷째는 적의 창고를 불태운다. 적병이 많이 운집한 주력 부대를 불태운다. 화공을 실행할 때는 필히 일정한 조건이 있으니 불을 연소시킬 수 있는 도구를 필히 평소에 준비해두고 불을 발화시킬 때는 적당한 시간이 있고 불을 지필 때는 알맞은 날이 있다. 적당한 때란 천지의 날씨가 건조할 때이다. 알맞은 날이란 달의 운행, 기, 벽, 진의 별자리에 존재하는 날이다. 이 별자리에는 바람이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날이다. 화공은 필히 이 5가지 방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상황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 첫째, 적진 내에서 발화가 되면 즉시 적의 외부에도 호응하여 공격한다. 둘째, 발화가 되었는데도 적진이 정숙하여 동요가 없다면 다만 공격하지 말고 대기하고 화력이 극에 이르렀을 때 공격이 가능하다면 공격하고 그렇지 않다면 공격을 중지한다. 셋째, 외부로부터 발화되었을 때는 적의 내부 상황에 개의치 말고 적당한 때에 불을 지른다. 넷째, 바람이 부는 쪽에서 불길이 출발하였을 때는 바람을 안고 공격하지 않는다. 다섯째, 주간에 바람이 오래 불면 야간에 이르러 바람이 먹게 된다. 군대는 필히 5가지 상황에 따른 화공법의 변화를 알고 화공의 조건이 맞을 때까지 수비하며 오래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전투 시에는 화공을 이용하여 공격을 보좌하는 것이 분명 이득이 있고 수공으로서 공격을 보좌하는 것은 강력한 아군을 얻을 수 있다. 물로서 공격하는 것은 적의 교통을 절단하여 병참을 끊을 수는 있지만 적의 생명을 탈취할 수는 없다. 전쟁에 승리하고 적의 성을 공격하여 취득하고 그 공적을 닦지 않은 자는 흉하니 이를 명령하여 비류를 한다. 고로 현명한 군주는 이것을 고려하고 우량한 장수는 이것을 닦는다.
이득이 없으면 기동하지 않고 소득이 없으면 용병하지 않고 위태롭지 않으면 싸우지를 않는다. 군주는 분노에 사로잡혀 군사를 일으키지 않고 장수는 성난다고 하여 전투를 해서는 안 된다. 이익에 부합되면 기동하고 종합적인 소득이 없으면 전투를 금지한다. 분노는 다시 바꿔서 희소식이 될 수 있고 성냄은 다시 바꿔서 즐거움이 될 수 있지만 망한 군대는 다시 존재할 수 없고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러므로 현명한 군주는 전쟁을 신중히 결정하고 우량한 장수는 전쟁을 경계한다. 이것이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군대를 안전하게 유지하여 적의 침략에 대비하는 길이다. 용간. 손자가 말하였다. 군대를 동원하여 천리의 원거리를 출정하게 되면 백성이 부담하는 비용과 국가의 세금이 하루에 1000금이 소비되며 나라의 안팎에 소동이 일어나며 전쟁 물자에 수송에 동원된 백성이 도로를 메우고 이로 인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는 집이 70만에 이르게 된다. 적군을 상대하여 수년을 전쟁을 대비하여도 전쟁의 승패는 하루아침에 결정된다. 고로 자귀, 복록, 세금 등을 아까워하여 적의 정보를 수집하는 데 소홀한다면 이것은 어지럽지 못한 일로서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이런 자는 장군의 자질이 모자라고 군주를 보좌하기에 충분한 자도 아니고 승리의 주도자가 될 수도 없다. 고로 명석한 군주와 현명한 장군이 기동하여 적에게서 승리를 만들어내고 남보다 출중한 성공을 이루는 까닭은 적의 실정을 먼저 알기 때문이다. 적의 내정을 먼저 아는 방법은 귀신에 의지하여 시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옛 사례의 상황을 파악하여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어떤 법칙의 경험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히 사람에게서 적의 실정을 아는 것이다. 그러므로 간첩을 이용하는 5가지 방법으로 향간, 내간, 반간, 사간, 생간이 있다. 이런 5가지 유형의 간첩을 함께 활동하되 적이 이를 눈치채기 못하니 이것이 곧 신기로서 군주의 보배가 된다. 향간은 적국의 사람을 유인하여 활동함이고 내간은 적국의 관리를 포섭하여 이를 활용함이요. 반간은 적의 간첩을 포섭하여 이중 간첩으로 활용함이고 사간은 허위 사실을 외부에 유포하여 아군의 명령을 탐문한 적의 간첩이 이를 적장에게 잘못 전달하게 하고 생간은 반대로 돌아와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다. 이런 까닭에 군대에서는 간첩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하고 간첩에게 주는 포상은 후회해야 하고 간첩의 운용은 비밀스럽게 해야 한다.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없으면 간첩을 이용할 수 없고 인의가 없으면 간첩을 부릴 수 없고 미세한 틈에서도 적의 허실을 파악할 수 있는 교묘한 능력이 없다면 간첩을 이용하여 시료를 거둘 수 없다. 미묘하고도 교묘한 일이다. 전쟁에선 간첩을 이용하지 않는 곳이 없다. 간첩이 발견되어 미리 알려지면 간자는 물론 그 정보를 발설한 자도 모두 죽게 된다. 적군을 공격하고자 욕심이 생긴다면, 적의 성을 공격하려는 욕망이 생긴다면, 적군을 살해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긴다면 필히 우선적으로 그 수비하는 장수와 좌우에서 보조하는 측근과 고급 정보를 전달하는 자, 성문을 지키는 수문장 등의 성명을 먼저 알아야 하며 아군의 간첩에게 필히 탐색해야 하여 정보를 수집하도록 명령을 한다.
아군의 정보를 수집하려고 왕래하는 적국의 간첩을 필히 수색하여 찾아내고 더 큰 이득으로서 유인하여 포섭하고 잘 인도하여 적의 막사로 놓아보내야 방간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 방간으로 인하여 적의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향간, 내간 또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방간으로 인하여 적의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시간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를 광고하게 하여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 방간으로 인하여 적의 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생간을 기약한 대로 부릴 수 있다. 이 5가지 간첩에 대한 일은 군주가 필히 알아야 하고 적의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는 것은 필히 방간의 존재에 달려 있으므로 방간은 후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옛날에 은나라가 흉하게 될 때 방간으로서 이지가 하나라에 있었고 주나라가 흉하게 될 때 여하가 은나라에 있었다. 그러므로 명군 현장이어야만 능히 뛰어난 지혜로서 간첩을 이용하여 필히 큰 공을 이루니 이것이 중요한 용병술이고 삼군이 지도자를 믿고 기동하게 되는 것이다. 잘 들으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자주 반복해서 듣고 계시죠? 뭐 나는 책도 안 읽는데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책 한번 듣고 이해하고 이러면은 이제 손자병법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고 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 책을 분석하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머리가 완전히 자극적으로 바뀌는 게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뭐지? 뭐 순간적으로 갑자기 뭔가 떠오를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게 바로 깨달음이실 겁니다. 그럼 또 저는 다음 편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